수출 규제 뉴스 때문에 일본이 놀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10여일 정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양국의 뉴스가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여론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데 G3라고 불리우는 일본까지 무역 제재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고 그 대상은 한국이라며 본격적으로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삼성, LG,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대기업을 타겟을 목적으로 수출 규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이 나갈 때 단편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양국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표면적인 방송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을 크게 난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느냐고 그 원인을 물은 다음 자연스럽게 과거사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강제징용 대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과거의 만행이 다시 한번 CNN 측에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일본이 한국에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은 부분이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에 의한 강제징용 판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것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한 넌센스로 생각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들고 일어난 것을 일본이 국가 대 국가 문제로 상대한 것이죠. 실제 일부 일본의 전문 칼럼니스트조차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세계의 이목이 일본에 주목이 되는데 결국 과거사의 이목이 쏠리게 되면서 일본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논조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CNBC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한일 간의 과거사에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 간의 극도의 경색 국면은 60년이 누적된 한국의 분노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36년간 한국 여성들이 일본 군대에게 부적절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며 위안부 문제까지 언급을 했고 이것이 한일 무역 전쟁을 촉발한 원인이라는 논조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듣기에 문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4년 전 아베 면전에서 그릇된 역사인식을 꾸짖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칫 무역 분쟁 문제를 다루다가 일본의 과거사를 다시 한번 훑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양상이 될 수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3국에서 일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일본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수출 규제를 첩자는 의견이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엔 한국을 수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여전히 부적절한 흐름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 일본의 무역 규제로 인해 위안부 문제는 물론 강제징용 문제까지 속속들이 전세계에 널리는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즘 시대의 과거사에 얽매여 외교를 하는 것이 공사구분 못하는 태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더불어 도쿄올림픽의 일본 지도에는 우리의 독도가 버젓이 일본 영토인 걸로 표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까지 보여지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정치 좀 하신다는 분들이 대동단결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신라 같은 희망으로 뿜어보려고 합니다. 뒤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선언하자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며 맞불 작전을 노리려는 분위기다. 분노한 한국 국민들이 NOJAPAN이란 구호 아래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 한국은 냄비근성이라 불매운동은 오래 못 간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전해지며 무역 갈등은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는 모양새다. 사실 일본에서는 2019년 연초부터 아베가 수출 규제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문을 믿지 않았다. 일본 역시 잃을 게 많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으로의 수출이 막힌 일본 기업,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일본의 지역들도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봤다.
게다가 일본은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본은 소비세가 인상될 때마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바 있다. 만일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경기가 꺾이는 조짐이 보이면 아베도 물밑 협상을 통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며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일본은 지금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완전 고용을 달성했으며 도쿄 공실률은 1%에 불과하다. 한일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있을지라도 자국 경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 규제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본. 일본이 과감한 무역 도발을 행한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 호황만 있지 않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일본과 중국이 튜야오이다오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 전쟁을 벌이던 2010년 중국은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방지였지만 영토 분쟁이 원인이란 건 뻔했다. 뉴욕타임스는 2010년 9월 중국이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히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모터의 필수 부품이다. 당시 세계 히토류의 95%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됐고 2019년 기준으로도 중국의 점유율이 80% 이상에 달한다. 히토류 규제는 일본 시가총액 1위 토요타 자동차에게 치명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중일 무역 전쟁에서 승리했다. 2014년 WTO에서 승소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는 86%에서 2015년 기준 55%까지 떨어졌다. 덕분에 중국의 히토류 업계는 2014년 처음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한국의 무역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이처럼 무역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 대중들은 일본을 통해 한국의 현황과 미래를 살펴보려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한국과 일본 경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일 무역 전쟁 발발 이후 일부 사람들이 한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40%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30%에 달한다며 일본이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일본 가계의 순금융 자산은 GDP의 270%가 넘고 예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 은행은 이 돈으로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산다. 가계 부채 비율도 한국이 GDP 대비 100%를 넘는 데 비해 일본은 58%에 불과하다. 단순히 국가부채 비율이 높다고 일본이 망할 일은 없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다. 차분히 들여다보면 일본의 경험을 통해 한국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서로 확연히 다른 부분도 많다. 때문에 어떤 면이 닮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이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 불황에서 탈출하는 시작점이다. 20년간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의 불황기와 호황기를 모두 살펴본 저자는 불황 탈출을 통해 우리가 일본의 어떤 경험을 눈여겨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불매운동은 보통은 잠시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은 장기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굉장히 당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선 이렇게 불매운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애초에 하지도 못한 데다가 국면이 이렇게 격렬한 대치 상태로 갈지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특히 한국의 불매운동을 보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합뉴스가 인용한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불매운동이 확대된다며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7월 1일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고 발표한 날부터 한국은 불매를 하자고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국의 중소유통업자 협회 등 27개 단체로 퍼져나가고 일본 제품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노재팬 사이트 등에서 일본 브랜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맥주와 유니클로, 일본 여행상품 등이 불매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언론 및 관계자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뿐인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뒤집어졌냐는 것입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A씨는 온라인에 남긴 게시물에서 이번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은 굉장히 격렬한 편인데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에 다소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남짓 되어가고 분위기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이렇게 빠르게 뭔가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아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다급하게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데요. 일본 맥주는 48%, 라멘 33%, 화장품 21%, 일본 여행 51%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일본은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불매운동 속도 및 범위가 중국을 능가할 줄 몰라서 대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이 일제 불매운동을 한 것은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요미우리는 전합니다. 당시 일제 담배 불매운동이 있었고 2001년엔 역사 교과서 파동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모두 단기간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불매운동 타격이 한국 내 일본 브랜드와 일본 중소도시의 여행객 감소로 급격하게 타격이 나타나자 왜 이렇게 한국에서 격하게 나오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안 그래도 한국 내에서 청년 취업 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반도체를 겨냥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이 일종의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정국민적인 움직임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요미우리도 한국에서 과거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꼭 한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반일 감정이 크게 높아진 것을 우려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단순히 일본산 불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본 국가 브랜드가 급격하게 한국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곧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고하는 등 양국 관계는 엇박자로 가며 시기의 제로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아마도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 소비자들이 격렬히 일본 관련 소비를 급격하게 줄여버릴 것을 예상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수출 규제는 애초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하면서 일본 기업들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라 전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